예, 반갑습니다. 지난달에 와서부터 이제 한 달 만에 뵙는 계시고 그런데 반갑습니다. 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탈핵, 핵발전으로부터 이제 벗어나는 것, 이거에 대해서 교회가 가르침을 지금 이제 책자로 이렇게 발간을 해서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이 시대에 감사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떠한 문제에 앞서서 핵발전소 문제가 역시 해결이 되질 않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지 못하면 미래는 없다 이렇게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교회가 한국천주교회가 또 책자를 이제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 책자가 2013년 이거 벌써 4년 됐네요. 2013년 10월 17일 날 한국천주교회 주교회의 가을 추계 회의에서 탈핵을 선언하기로 이제 의결을 해서 한국천주교회는 탈핵을 지금부터 선언하고 탈핵으로 교회가 간다 하는 것을 선언하면서 단지 성명서 한 장을 내보내서 이 탈핵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문제에 대해서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담을 수가 없으니까 소책자를 발간을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깊이 있게 그것을 펼쳐내면서 이 책자를 교회의 사제, 수도자로 신자들이 공부하기를 권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책자가 이 핵기술과 교회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책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이제 가지고 오늘 강의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지루할 수도 있고 또 이제 그래요.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책을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많지 않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교회가 전하려고 하는 것을 좀 더 이렇게 편안하게 풀어서 내용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행성이라고 하는 초록별 지구에 대해서 지난달에도 보여드렸었는데 또 맨 앞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별이고 살고 있는 행성입니다. 우리는 지구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뿐인 지구인데 지구가 얼마나 크냐 그러면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생각보다. 탈핵 순례를 2013년 탈핵 희망국토도보 순례라고 이제 순례가 있는데 그 탈핵 희망국토도보 순례를 2013년부터 올 2월 18일까지 걸었는데요. 그 걸은 거리가 4,000km가 좀 넘습니다. 그러면 그 1만이라고 하죠. 1만이. 그런데 이 지구 한 바퀴가 이게 이렇게 한 바퀴 삥 하게 되면 이거가 몇 킬로냐 하면 4만 킬로입니다. 4만 킬로. 그러니까 몇 년 동안 걸었더니 이 지구의 10분의 1을 걸은 거예요. 그러니까 걸어서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것은 그 4만 킬로를 거는 것은 열심히 걸으면 걸어낼 수 있을 것 같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별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그 창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지구는 모든 자연계 안에, 우주 안에 이제 들어와 있는 별이고, 이 별은 그 안에 하느님의 창조 섭리에 의해서, 창조 질서에 의해서 아주 잘, 그러니까 그 균형을 이루면서 생명을 품고 살아가도록 창조되어진 그 행성이죠. 그리고 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질서가 그대로 유지가 되면 생명들은 그 안에서 정말 아무 걱정 없이 이렇게 자기의 주어진 생명을 다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이며, 또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된, 또 다른 하느님이신 예수님의 벗이요 성령의 궁전인 사람이, 그렇게 거룩한 존재인 사람이 이 하느님의 창조 질서를 완전히 처음부터 아주 근원적으로 뒤흔들어버리는 엄청난 사건을 저질렀다고 봐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핵 분열이다. 핵을 깨트리는 일에서부터 지금 엄청난 지구의 위기가 왔다. 이 책자에서 교회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사태다. 새로운 사태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사태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은 성찰을 하고 자기 결단을 해서 어쨌든 이러한 새로운 사태를 대처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결국은 핵발전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뭐냐면 핵을 분열시키는 일인데, 이 핵 분열시키는 거를 이제 멈춰야 된다. 멈추지 않으면 이러한 면으로 보나 저러한 면으로 보나 다각도로 아무리 살펴봐도 지구의 생명에 대한 미래는 없다고 이제 책은 적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그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 뭔가, 지금 공부를 좀 하려고 하면 이제 벌써 공부는 좀 약하게 하고 재미는 이렇게 좀 풀어서 얘기해 주면 참 좋겠어요. 근데 물론 좋으신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다른 사람한테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하게 되면 기본적인 지식을 가져야 될 또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그냥 말씀으로 다 했었는데 조금 적어가면서 얘기를 3분 정도 해보겠습니다. 그게 나갑니다. 참 창조 질서가 얼마나 놀라우냐면요. 우주의 역사가 138억 년이다. 장관 세월이죠. 그래서 이제 빅뱅 이론에 의해 가지고 빅뱅 이론이, 그러니까 대폭발로 해서 우주가 생성이 됐다고 하는 것이 물리학계의 이제 정설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폭발을 하게 되면 이제 팽창을 해서 계속 커지는 거죠. 그래서 사방으로 이제 확산이 되어 계속 커지고 있어서 우주는 지금 계속 커지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간격이 멀어지고. 그런데 그러면 나이를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그러면 얘가 팽창하는 거가 일정한 속도로 팽창을 하니까 그 팽창하는 계수를 구하게 되면 이만큼 팽창이 있었으니까 이게 한 점으로 다 모이려면 얼마만큼만 시간이 필요했겠구나 하는 걸 계산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계산해보니까 이제 138억 년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지구 나이는 뭐 46억 년. 근데 그때 138억 년 전 최초의 빅뱅의 순간에 창조의 섭리가
당연히 창조의 섭리가 작동을 하죠. 그래서 창조주 하느님에게서 창조가 되는데 그 순간에 과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이제 네 가지 힘이 그 빅뱅과 동시에 생깁니다. 그래서 그 힘에 의해서 우주가 평형을 유지하면서 이제 이렇게 우주가 이제 유지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게 되면 태양주위를 지구가 돈다. 이건 뭐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돌려고 하게 되면 뭔가 끌어다니는 힘도 있고 이제 거기서 또 벗어나려고 하는 힘도 있고 이제 그게 균형을 이루어야 도는 건데 그러려고 하면 그 천체 사이에 뭔가 힘이 작용해야 된다. 그래서 그 힘을 중력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그러한 힘들이 크게가 아니라 네 가지밖에 없어요. 네 가지 이제 우주의 기본적인 힘이 만들어지게 힘이 이제 생겨난 거죠. 만드신 거죠, 힘을. 그런데 그 첫 번째 가장 큰 힘이 무슨 힘이냐면 강한 핵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강한 핵력.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힘이 전자기력이라고 하는 거고 플러스와 플러스는 서로 반발하고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서로 끌어당기고 이제 그런 힘이 전자기력이고 세 번째 힘이 약한 핵력이라고 하는 힘이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상대적으로 가장 작은 힘인 중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경험하는 것은 중력이 가장 많이 이제 경험을 하니까 중력을 가지고 설명하면 우리가 쉽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강한 핵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존재하는 것이냐? 이러한 공간에서 존재하는 거냐면 그렇지. 그 공간에 존재하는 힘이 아닙니다. 핵에서만 존재합니다. 핵을 둘러싸고 있는 그 아주 그 제한된 공간에서만 작용하는데 그것이 가장 강한 힘입니다. 가장 강한 힘. 그래서 그 강한 힘에 의해서 이제 원자라고 하는 것이 핵이 유지되고 핵이 묶여져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핵 주위를 전자가 돌게 되면 물질이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주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고정된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강한 핵력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요, 그러한 그 강한 핵력에 의해서 이제 묶여져 있는데, 중앙에 이렇게 이제 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바깥을 이제 전자라고 하는 게 듭니다.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것을 핵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원자 핵과 그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로다가 물질, 모든 원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원래 지구상에 존재했던 물질은 46억 년 동안 존재했던 물질은 92개입니다. 92개. 이게 이제 총 원소가 이제 92개였어요. 언제까지? 1938년까지. 그러니까 1938년이면 지금부터 몇 년 전이냐면 70에다가 그러니까 90년이요. 90년밖에 안 된 거예요. 90년. 누가 90년? 46년. 70년이에요? 80년이요? 46년 역사에서 불과 80년 전까지는 이랬어요.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이게 엄청난 일을 저지르냐면 이거를 지금 100, 뭐 3개, 110개, 100개 넘어가게 지금 그 새로운 원소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그 창조의 영역에서 들여다보게 되면 얘가 이렇게 아주 작은 공간에 모여 있습니다. 작은 공간에 모여 있는데 이게 플러스라고 하고 써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플러스를 이제 양성자라고 그러죠. 양성자라는데
마이너스 전자. 그러니까 모든 물질은 얘와 얘의 개수가 같아요. 전자와 플러스인 양성자의 숫자가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이제 이러한 극성을 가지지 않은 이러한 물질들이 여기 존재를 합니다. 이 극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 양성자와 질량 같은 놈을 중성자를 합니다. 중성자. 그런데 이 중성자의 개수와 양성자의 개수가 일반적으로 같습니다. 그러니까 PB가 이제 72번인데요. 그러니까 1에서부터 72번까지 쭉 가는 모든 물질들은 얘가 같아요. 플러스와 중성자의 개수가. 어쨌든 지금 강한 행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아주 작은 공간이 이 핵을 둘러싸고 있는 공간. 여기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전자 기력이라고 해서 플러스와 플러스는 서로 반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쪽으로 여기가 이쪽으로 가까울수록 더 밀어내는 힘이 커집니다. 전자의 기력이 우주상에 존재하는 심 중에서 두 번째로 강한 힘이에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으면 서로 끌어당깁니다. 창조의 영역은요, 창조의 그 원리는 같아요. 그래서 이제 플러스와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이 전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도 여자와 남자가 플러스라면 여자는 마이너스. 그렇죠? 음양. 이게 이제 하나의 그 창조 원리거든요. 어쨌든 플러스와 플러스 사이에서 전자의 기력이 떨어지는데 이거를 벗어나는 놈을 눈에 보이지 않는 힘으로 묶어놔야 돼요. 묶어놓지 않으면 얘가 다 흩어지게 되면 뭐가 고정이 될 수가 없어요? 원자가 고정이 될 수 없습니다. 원자가 모여야 분자가 되고 분자가 모여야 물질이 되고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은 얘가 모였기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고정을 시키는 힘을 반발력의 그런 몇 배 정도로 만들어야지 안심할 수 있을까? 창조주께서 고심을 하셨겠죠. 여러분들이 창조주라고 하면 몇 배 정도보다 묶어놓으면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발력에 몇 배요? 한 2배 정도 해놓으면 불안할 거 아니에요. 10배, 100배? 100배는 요즘 말로다가 너무 비효율적인 거다 뭐 그렇게 되나요? 효율적으로 하려면 뭐 한 5배 정도 하면 되나요? 창조주 하나님은 1000배로 묶어놨습니다. 1000배. 그게 흩어질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번도 깨진 적이 없습니다. 얘가 깨진 적이 없었어요. 언제까지? 1938년까지. 그런데 사람들은, 과학자들은 연금술이라고 해서 끊임없이 금한 놈을 가지고 금 만들어서 1억 천금할 1억 천금입니까? 어쨌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결국은 이제 과학의 발전을 가져온 거죠. 그렇게 해서 물질을 아주 여러 조작을 가하게 되는데 그러한 그 조작을 가하는 것 중에서 이제 핵분열이라고 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플러스와 중성자, 양성자, 중성자 수가 같은 이러한 물질은 절대로 핵분열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열시킬 수 없습니다. 지금 핵분열시키는 유일한 놈이 가장 많은 거, 가장 원소 기호가 큰 거, 92번인 우라늄만을 분열을 시킵니다. 우라늄. 그런데 우라늄이 되게 되면요, 우라늄은 이거가 중성자 수가 많은데 얼마만큼 많으냐면 1.5배 정도 많아요. 우리는 이제 방사능 물질이라고 얘기하는데, 방사능 물질은 어떠한 것이 방사능 물질이냐면 양성자 수보다 중성자 수가 많은 물질은 방사능 물질이라 해요. 그러니까 어떤 게 안정하냐면 중성자를 내보내고 양성자와 같아지게 되면, 그러면 더 이상 분열이 안 일어나요. 그러면 이제 방사능이 안 나옵니다. 안정한 물질로 간 거예요. 그런데
많은 놈은 끊임없이 어떤 형태가 됐든지 내보내면서 에너지를 내보내고 열을 내보내고 방사능을 내보내면서 안정한 물질로 가는 겁니다. 안정한 물질로 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 붕괴를 일으키게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새로운 사태를 불러온 우라늄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저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또는 중성자를 표시하는 걸로다가 됐을 때 어느 만큼 되어 있느냐? 얘가 이거의 개수가 92개입니다. 92개. 그 다음에 플러스도 92개. 그런데요, U라고 쓰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92라고 쓰고 2에 3에 8이라고 씁니다. 또 U라고 쓰고 92라고 쓰고 235라고 씁니다. 230. 235. 우라늄 235가 잘 타는 핵 반응, 잘 타는 핵 연료로 쓰는 물질입니다. 238은 안 타요. 그래서 238은 핵 분열을 못 시킵니다. 그러니까 235만 핵 분열을 시켜가지고 핵 연료로 씁니다. 그러면 235라고 하는 거가 도대체 무슨 소리냐 하면 이게 절반이 46개죠. 자, 저거 보시는 것처럼 143이 92에 더해지게 되면 235가 됩니다. 그걸 질량수라고 해요. 질량수요. 질량수가 표시됩니다. 원소를 표시할 때 밑에 있는 거는 원자 번호, 그거가 바로 전자의 숫자고 양성자의 숫자입니다. 3분 됐죠,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개수가 되면은, 그러면은 그 같았을 때는 핵방사능 물질이 아닌데요. 저것처럼 빼보니까 얼마가 되냐면 143이라는 거는 중성자 수가 몇 개라는 거예요? 143개가 돼야 양성자는 92개가 원래 있는 거니까. 그래야 235가 나오잖아요. 235가. 그러니까 235라고 하는 물질은 중성자 수가 무려 143개나 되고 92개에서부터 빼더라도 몇 개가 더 많으냐면 잉여가 91가 맞죠? 네. 그래서 예, 51예요. 그러니까 143개의 중성자가 있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92개를 빼게 되면 잉여로 남는 거가 51개가 더 있는 거예요. 어쨌든 51개가 이제 없었을 때까지 계속 내보냅니다. 그러면서 점점 질량수가 낮은 그러한 새로운 물질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저걸 깨트리면. 그런데 깨트리질 않으면 저 상태에서 이제 하나씩 내보내는 그러한 이제 그러한 자기 붕괴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거는 반감기간 7억 년 굉장히 안정한 물질입니다. 235 자체도. 아주 길다고 하는 것은 역으로 핵분열이 분열이 아니라 그 자기 붕괴가 서서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좀 설명이 길었는데요. 51개의 저러한 그 잉여 중성자가 있는 저 물질을 가지고 그냥 놔뒀으면 자연계 안에서 서서히 붕괴되면서 자연 방사능만 나올 뿐이지 생태계를 위협하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얘를 어떻게 했냐? 여기다가 중성자 하나를 핵
속에다가 밀어 넣었어요. 빨리 보내게 되면 그냥 뚫고 지나가 버립니다. 살짝 밀으면 그 안에 쏙 들어가요. 그러면 원래 중성자가 많으면 불안정한 건데 거기다 하나 더 집어넣었으니까 더 불안정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우리가 당구장에서 이렇게 당구공을 쳐가지고 당구 그 공들이 막 흩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분열이 되는 게 아니라요. 그놈들이 꼬물꼬물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보면요, 이렇게 하나를 집어넣으면 얘가 불안정해가지고 이렇게 흔들흔들하다가 짜르해지면서 문제는 몇 개가 돼요? 두 개로 나눠지는데 이 두 개로 나눠지는 것들은 얘보다 절반이 됐거나 얘가 3분의 1이 되고 얘가 3분의 2가 되거나 또 절반씩 되거나 완전히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이거가 모든 겁니다.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그런데요, 원래 얘는 잉여가 51개였어요. 그러면 얘가 나눠지게 되면 얘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딱 같은 그런 놈이 만들어지고 한 놈은 부정선자가 많고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고 얘도 여전히 1.5배 정도 중성자가 많은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얘 둘 다 어디로 가야 돼요? 또 자기 붕괴를 일으키면서 자꾸 질량을 감소시키는 물질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이 물질이 무슨 물질이냐면 지금 생태계 모든 생명계를 위협하고 있는 방사능, 인공 방사능 물질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뒤에서 글씨가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이사모가 중성자하고 합쳐져가지고 전에 이제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어쨌든 제가 이렇게 이제 물질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클리톤 90이라고 하는 놈하고요. 바륨 140자라고 하는 놈이 둘다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 더하면 이게 갑니다. 143. 이렇게. 그 다음에 클리톤이라는 놈은 양자가 36개고, 그 다음에 중성자가 54개. 이게 비율이 안 맞잖아요. 양자가, 바륨은 양자가 58개고, 중성자가 88개.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 자기 어느 물질에도 속하지 못한, 왜 이제 우리가 회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끼지 못하는, 그 놀이에서도 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어디에도 끼지 못하는 애들이 2개나 3개 정도 남아요. 중성자가.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가 시작했어요. 그럼 2개가 만들어지면서 얘가 2개가 또 여기서 나와요. 그러면 얘가 또 나와가지고 얘를 또 깨겠죠? 그러니까 나온 중성자에게서 연쇄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연쇄 반응이. 그렇게 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분열을 시키게 할 수 있는 가능한데, 지금 더 이제 자세하게 얘기하면 많이 없겠지만 이거가 바로 인류가 감당할 수 없는 물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여기에다가 중성자를 집어넣는 것, 이거가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핵발전소 안에, 핵반응로 안에서만 이게 일어납니다. 지구상의 어떠한 시설도 이 우라늄을 분열시킬 수 있는 시설은 없습니다. 분열시킬 수 있는 유일한 시설은 핵반응로예요. 그 핵반응로는 핵발전소에만 있습니다. 물론 북한 영변 핵시설처럼 원자로에다가 끓는 물을 발전소에 연결을 안 하게 되면 그냥 얘만 만드는 시설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핵 반응로 안에서만 이걸 이룹니다. 그리고 핵 반응로에서 이것을 깨서 분열시켜서 이것을 만들어 놓고 나면 그 다음엔 끝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되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얘는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이렇게 갑니다. 이게요, 크립톤이라고 하는 놈이에요. 앞에서 나왔던 90. 크립톤이 자기 붕괴를 일으켜서 깨집니다. 자기 붕괴는 세 번째 약한 핵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깨지게 되면 루비듐이라고 하는 이러한
또 다른, 이것도 방사능 물질인데 얘도 방사능 물질이에요. 아직 안정화 상태까지 가지 않았으니까. 방사능 물질로 반감기가 매우 짧아, 이러면 30초밖에 안 돼요. 어쨌든 루비듐이 다시 또 2.6분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이렇게 해서 또 스트론튬이라고 를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스트론튬이 만들어지면 반감기가 29년이 돼서 이트륨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장 이제 안정한 상태인 지르코늄까지 가게 됩니다. 여기서도 여기까지 얼마 걸리냐? 30년이 걸립니다. 반감기가. 그러니까 반으로 줄어드는데 30년이라는 거지, 뭐 30년에 한 번 그 붕괴가 일어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붕괴는 연속적으로 계속 일어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갔을 때 안정합니다. 우리가 이 물질을 만들어 놓으면 이 반감기의 10배가 되면 300년입니다. 반감기 10배까지, 10배 정도 돼야 소멸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10배가 되는 그러한 요 클립톤의 경우만 봐도 여기에서 여기까지 300년 동안 이것은 계속 이러한 방사선이 나오는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 저것을 불을 붙였다고 표현하면요, 몇 년 동안 꺼지지 않는 불을 붙인 거예요? 300년 동안 꺼지지 않는 불을 붙인 겁니다. 어디서? 바로 핵 반응도에서 중성자를 집어넣어서 깨트린 그 순간부터 300년 동안 어떻게 하더라도 이거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걔네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많이 만들어 놓은 것만큼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만드느냐 하면요, 지금부터는 이제 현실에 대한 얘기입니다. 얼마나 많이 만드느냐 하면, 히로시마 핵폭탄이 떨어져서 당일날 8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8만 명. 그런데 8만 명이 60%는 열에 의해서 사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20%는 폭풍에 의해서, 바람에 의해서. 그 다음에 20%는 방사선에 노출이 돼가지고 방사능에 의해서 사망을 했습니다. 연간 그 해 말까지 1945년 말까지 14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무서운 지구 인간 역사 이래로 가장 끔찍한 일이 일어난 거가 바로 핵폭탄 투하의 현장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떨어뜨린 핵폭탄에서 나오는 핵 방사능 물질에 몇 개가 지금 필요하냐? 100만 킬로와트짜리 핵발전소 하나를 돌리려고 하면 3개를 떨어뜨린 것만큼의 핵분열을 시켜야 핵발전소 하나가 돌아갑니다.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100만 킬로와트라고 하는 핵발전소는 그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감당하기 위해서 핵폭탄 3개를 계속 이걸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 물질을. 이거를 핵폭탄 3개 해야 된다는 걸. 그러면 1년이면 1000개, 1000발입니다. 1000발. 그게 어디가 있느냐? 핵발전소 안에 핵 연료봉 속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도 손댈 수 없는 무시무시한 물질의 핵연료봉이 만들어진다. 고준위 핵폐기물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할 거냐? 앞에서 봤던 것처럼 300년 되면 끝날 것 같은 그러한 방사능 물질의 자기 붕괴 과정이 있지만, 또 어떤 물질은 아예 플루토늄 같은 경우에는 반으로 줄어드는데 24,000년이에요. 우리나라 역사가 지금 뭐 단기 4,000 몇백 년 하는데 우리 5,000년 역사는 거기에 뭐 끼지도 못하는 24,000년. 그거 옆에 24만 년? 24만 년 동안 이걸 한번 때려서 분열시켜 놓으면 24만 년 동안 꺼지지 않는 뭐를 붙인 거예요? 불을 붙인 거예요.
우리가 밥을 쓸 때 불을 붙였다가 스위치 끄면 꺼지고, 불이 나면 물 갖다 부으면 꺼지고, 그렇잖아요. 끌 수 있을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지, 끌 수 없는 거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24만 년 동안 꺼지지 않는 불씨에 어떻게 불을 당기냐 이거예요. 인간은 과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는 기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아름다운 하느님 창조된 지구에 되돌이킬 수 없는 폭력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폭력이란 강자가 약자에게 하는 모든 행위가 폭력입니다. 생태계에 살고 있는 그 모든 동식물의 무생물까지 포함해서 거기에 얘네들이 내보내는 이것들이 계속 자기 분계를 일으키면서 변천에 변천하면서 가는 이러한 열과 방사선에서부터 피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은 그게 어디 있죠? 지금은 핵발전소 안에 잘 모셔져 있습니다. 폐행열공이. 그런데 그거를 끄집어내가지고 잘게 부숴가지고 거기서 플루토늄을 꺼내고 그 다음에 우라늄 235를 정제를 해서 90% 이상 정제를 해서 만들게 되면 그게 바로 뭐가 되냐면 핵무기가 됩니다. 도대체 얼마나 죽여야 만족이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떨어뜨려 봤더니 도대체가 한 도시가 그냥 절멸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지옥이죠. 그런데도 야 이건 도대체 만들어서는 안 될 무기로구나 생각하고 뒤돌아섰어야 맞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핵무기 경쟁을 벌입니다. 소위 미소 냉전 체제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수만 발의 지금 무기를 만들면서 2000년에 걸쳐가지고 핵실험을 하고 있는데 지금 북한도 핵실험 계속 하고 있죠? 어쩌자는 거예요? 핵실험 하게 되면 이러한 물질들이 생태계에 그냥 노출됩니다. 산과 바다, 물 다 완전히 히로시마 원폭 떨어진 자리하고 똑같은 게 핵실험 현장입니다. 핵무기를 떨어뜨리면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은 적어도 실험은 하지만 직접 사람이 살고 있는 도시 상공에 떨어뜨리는 엄청난 일은 안 해왔습니다. 몇 년 동안 45년도에 됐으니까 72년간 더 이상 폭탄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권력자도 어떤 폭군도 다 따지고 보면 자기들이 사람이니까요. 감히 그걸 떨어뜨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피할 수 없는 이 불들이 생태계로 오는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이 히로시마 부입니다. 체르노빌 핵사고입니다. 핵발소가 터지더라니까. 핵발소가 100만 년에 한번 터질까 말까 하다고 큰 소리 뻥뻥 치던 핵발소가 그냥 터지니까 이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 하게 되면 지구상의 한 지역이 아니라 한 나라 전체가 그냥 반경 300km가 사람이 살아서는 안 되는 생명체들이 다 그냥 유전자가 다 끊어져 가지고 하는 피폭의 현장이 돼버리다. 원자 폭탄 하나 떨어졌을 때는 한 도시에 땅을 오염시킬 정도로 방사능량이 많지 않습니다. 방사능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히로시마라고 하는 거대 도시는 지금도 여전히 현대 도시로 다시 다 바뀌었어요. 물론 거기에 일부는 방사능이 나오지만 어쨌든 그 전체 방사능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다시 도시가 쓰러졌지만 이처럼 핵사고가 나게 되면 지금 체르노빌 핵사고는 1986년 4월 26일 날 일어났어요.
31년 전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에 330km 반경을 다 철조망을 둘러치고 사람 통제를 하고 있어요. 여전히 무슨 땅이냐면 죽음의 땅입니다. 들어갈 수가 없는 땅인 거예요. 아니 무슨 그래 오염이 어떻게 31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똑같이 그냥 진행형이다. 이해가 안 되는 일이라니. 그런데 그 상황이 얼마까지 갈 거냐? 24만 년을 간다니까요? 그럼 지금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24만 년. 방사능 세균만 해도 300년이 간다. 하나가 있다고 하면 다른 게 다 같이 있는 겁니다. 하나만 있는 게 이렇게. 핵 사고는 사고입니다. 핵발전소 사고는 사고지 일부러 핵발전소를 갖다 터뜨리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도 그걸 터뜨리겠어요? 사고는 그런데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고는. 그거가 지금 인류가 처해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처럼 핵발전소가 있는 모든 나라들은 언제든 이 상황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으로 가는 것이 아주 이상한 게 아니라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2011년 후쿠시마 핵사고 이렇게 핵발전소는 터지더라고요. 현재 가동되고 있는 핵발전소가 429기다. 429개요. 9기. 100개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얼마가 터졌냐면요. 미국에서 체르노빌에서 1979년에 하나, 1986년 체르노빌에서 하나, 또 2011년 후쿠시마에서 이번에는 4개, 429개 중에서 6개가 터졌으면 도대체 단순 확률이 1%가 넘는 그런 엄청난 일이 김익준 교수님이 계산해 놓은 거 보면 우리나라에서 발전소,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핵사고가 날 수 있는 확률은 27%다. 27%요? 완전히 절멸할 확률이 27%. 무서운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핵폭탄에 대한 거는 사고로 터지지 않기 때문에 핵폭탄을 떨어뜨리지 말아 달라고 여러 그 방법이 있겠죠. 예. 그렇게 해서 대화도 있는 거고 협상도 있는 거고 어쨌든 우리 걸 다 주더라도 그것만 떨어뜨리지 말라고 빌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기 얻어 쓰겠다고 돌리고 있던 발전소가 터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그것이 훨씬 더 현실적으로 71년간 폭탄은 하나도 터지지 않았는데 핵발전소는 6개나 터진 걸 보면 어느 게 더 위험한 거냐 이게. 우리가 무엇을 더 겁을 내야 되냐 이거죠. 뭘 더 겁을 하고 뭘 갖다가 막아야 되느냐. 어떤 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핵폭탄도 막아야 되지만 핵발전소 이거가 막아져야 되지 않냐 이거죠. 막아져야 되죠. 그래서 천주교에서 이러한 책자를 내고 탈핵을 선언하고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지금도 이번 춘계 주교회에서 아주 또 하나의 큰 결정을 했는데 정책적인 건 아니지만 잘 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 전 교회가 한다. 공식적으로 주교회가 결정하면 그게 한국 천주교의 입장입니다. 한국 천주교에서 지금부터 100만인 서명에 돌입한다.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인류를 위해서도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하면요. 이러한 일이 일어나요.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거를 가장 지난 곳이요. 여기가 후쿠시마입니다. 후쿠시마.
후쿠시마하고 250km 떨어져 있는 요 부분이 동경입니다. 동경. 그러니까 300km입니다. 300km가 동경입니다. 동경까지 여기까지 다 이 색깔이 조금 변해 있는 놈들은 고농도로 오염되어 있는 데입니다. 방사능 세슘만을 가지고 지도를 그려놓은 거예요. 방사능 세슘 데이터를 가지고 그림을 이렇게. 아니 무슨 사고가 한 번 나면 저기에 저렇게 됐다고 하는 것은 저 꺼지지 않는 불들이 다 불덩이들이 앞으로 몇 년 동안 탈 거라고요? 24만 년 동안 저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겁을 안 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야 핵사고 나면 끝나는구나. 그래서 끝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정상인 거예요. 이렇게 해야. 그냥 겁을 먹어야 무슨 뭐 알아듣는 뭐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렇게 오염이 돼버리면 그럼 오염된 곳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게 되면 우리가 사람은 모든 생명체들은 먹어야 삽니다. 먹어야. 우리가 숨도 안 쉬고 먹지도 않고 산다면 아무리 환경이 오염돼도 뭐 영향받지 않고 살아나갈 수 있어요. 근데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가 뭘 먹어야 사니까 그러니까 오염이 되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게 되면 그 오염된 지역의 모든 동식물들이 다 피폭이 됩니다. 다 그 오염된 물질들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물을 타고 또는 바람에 의해서 다 그것이 채소든 과일이든 쌀이든 모두 방사능 물질이 당연히 그 안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방사능이 들어가 있는 모든 먹거리들이 이제 우리 식탁에 놓이는 것을 피할 수가 없다. 바다가 오염되었습니다. 바다가. 그럼 바다에서 살고 있는 모든 생명들이 다 그렇게 피폭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생명들이 DNA가 끊어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고등어를 먹었다. 또 아니면 뭐 쌀을 먹었다. 그러면 얘가 먹었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뭐 화장실 갔다 왔더니 다 빠져나갔다. 그러니 어떻게 일어나요? 그거는 희망사항도 아니고 그거는 우리가 음식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거죠. 음식이라는 것은 소화 흡수가 돼야 음식이잖아요. 방사능 세슘 얘기를 해보면요. 방사능 세슘은 우리가 고등어에 지금 많이 들어있다래요. 고등어 실제 잡아보면 고등어에 일본 앞바다에서 잡히는 고등어들은 말도 못하게 방사능 세슘이 많이 나옵니다. 뭐 기준치 뭐 100배, 200배 넘는 거는 뭐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겉에 봤을 때 표가 나나요? 안 나나요? 안 납니다. 보이지도 않고. 하느님이 우리 만드실 때 그런 인공 방사능 물질이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안 하시고 만들어놔서 우리의 감각기관이 그걸 볼 수가 없어요. 그거인 줄 알았으면 그거 보고 피하라고 만들어주셨겠죠. 그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냥 고등어일 뿐이에요. 그런데 먹었어요. 그랬더니 어디 가니까 얘가 칼륨이라고 칼슘이 아니라 칼륨이라고 하는 거하고 같이 움직여요. 칼륨보다 오인을 합니다. 그래서 칼륨은 근육의 성분이에요. 근육의 요소. 이런 데가 쌓이는 거예요. 생식기, 뭐 간, 근육, 심장 근육 이런 거 쌓이는. 뭐 보게 되면 여기 뭐 스트론튬이라도 이제 뼈에가 들어가 있고, 뭐 지르코늄, 뭐 플루토늄 뭐 이런 거 뼈에 들어가 있고, 어쨌든 뭐 플루토늄이 폐에 들어갑니다. 뭐 갑상선
요오드, 갑상선 또 요오드. 갑상선 요오드가 이제 쌓이죠. 이렇게 쌓이게 되면 뭐 여러 개를 한꺼번에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방사능세슘 얘기만 하면요. 방사능세슘은 반감기가 30년이에요. 그럼 10배 벌면 300년이에요. 그러니까 300년 동안 한 번 오염됐다면 300년 동안 그냥 계속 그걸 타고 있는 거예요. 계속. 끌 수가 없어요. 그런 물질들이 그냥 완전히 덮고 있다가 거기다가 농작물을 재배하면 그걸 타고서 이제 뭐 다 이제 오게 되는데 그거가 자연계에서는 반으로 줄어드는데 사람 몸으로 오게 되면 짧아져요. 생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자꾸 내보낸다고 그러면 다른데 지구를 떠난 건 아니니까 어디 딴 데 가서 계속 여행을 하죠. 그러면 어쨌든 몸 밖에다가 내보내가지고 몸에서의 반으로 줄어드는 시간은 30년에서 며칠로 줄냐면 70일로 줄어들어요. 그러면 이것이 매우 기뻐할 일인가? 반으로 줄어드는데 70일이면. 그런데 그게 10배면 며칠이에요? 700일. 몇 년이에요? 2년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요. 엑스선을 찍으면요. 뼈만 남고 다른 거는 다 통과하기 때문에 뼈에 대한 사진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엑스레이 찍는데 엑스레이 찍으면 DNA가 어떻게 되느냐고요? DNA 물론 끊어져요. 그런데 뭐 대부분 다시 보고 돼요. 그러니까 계속 엑스레이 찍기만 하면 크게 건강에 문제는 없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찍는 거 가지고 들으니까 DNA 끊어진다. 하느님이 우리를 만들 때 아주 놀랍게 창조하셔서 두 개가 있는데 두 개가 싸우고 있는 놈이 동시에 끊어지지만 않으면 복제가 돼요. 두 개가 동시에 끊어졌을 때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제 염색체 이상이 나오고 이제 그러면서 암으로 가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이제 엑스레이 찍으면 물론 DNA 끊어집니다. 그런데 엑스선은 매우 짧은 시간, 통제된 시간 동안 잠깐 보내도 지구선에 사진을 얻는 거예요. 엑스선이 가지고 있는 세기가 얼마냐? 방사능의 세기가 10만 일렉트론볼트입니다. 10만. 그런데 사람 몸이고 몸 바뀌든 모든 DNA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물질은 분자로 되어 있습니다. 분자. 그 물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놈은 다 분자예요. 가장 작은 단위가 분자고 분자를 나누면 원자가 됩니다. H2O 해가지고 물과 산소로 바뀌듯이 원자로 바뀌고 다시 이제 우라늄처럼 저렇게 아예 핵분열을 시켜버리게 되면 뭐 우라늄에서 또 다른 이상한 놈들이 이제 만들어지죠. 그렇게 가는 건데 어쨌든 분자에서 원자로 가는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DNA가 끊어지는데 DNA가 녹아버리는데 얼마의 에너지가 필요하냐면 5에서 7 일렉트론 볼트. 워트제의 단위는 그렇다면 5에서 7이면 분자에서 원자를 가요. 허망한 일이죠. 5에서 7. 그런데 저거를 X선이나 또는 뭐 저런 오염된 공간에 가지 않았을 때 몸 안에서 5 내지 7 일렉트론 볼트의 환경에 접할 일이 있느냐? 없어요. 그러니까 괜찮던 거예요. 지금과 같은 이런 이상한 세상이 아니었을 때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DNA가 끊어질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얘를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소화 흡수가 돼서 모동을 먹었더니 이놈이 뼈에 근육에 들어가가지고 있으면은 70일에 10배, 2년 동안 엑스레이를 찍는데 매 순간 계속 찍어요. 그런데 한 번 찍을 때 얼마의 에너지가 나냐면 X선에 X선 10만인데 66만 1000일렉트론 볼트예요. 뭔 얘기예요? X선에 6.6배 강해요. 66만. 견딜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암에 걸려. 기형아가 나오고 유전자가 변이가 일어나고. 누가 만들었어요? 핵발전소에서 24만 년 동안 꺼지지 않는 불을 댕긴 거예요. 그거를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붕괴가 일어나는 것은, 자기 붕괴가 일어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죠. 창조된 힘 4가지 중에서 세 번째로 강한 힘, 약한 핵력에 의해서 자기 붕괴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중력을 인간이 중력을 조정할 수 있다. 그 생각하는 게 허망한 것처럼, 그것이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처럼
자기 붕괴에 의해서 일어나는 붕괴의 기간을 늘릴 수도 줄일 수도 없어요. 멈추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일을 벌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태라고 하는 거예요. 핵발전소 하루에 히로시마 원폭의 3배를 만듭니다. 1년이면 1000발어치를 만들고 앉아있는 이것이 이성적인 세상이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30년이 가게 되면 도대체 핵발전소 안에 3만 발이 들어앉아있어요. 어떻게 할 거냐? 방법이 없어요. 부둘 수도 없고 담을 그릇이 지구상에는 없습니다. 그냥 그러한 물질이 끝까지 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생태계로 나올 때까지. 그렇게 해서 생태계에 그것이 뒤덮여지면 지구는 그렇게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이 생명계가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66만 1000일렉트론 볼트예요. 플루토늄은요, 지옥문이라네. 플루토늄은 무려 510만 일렉트론 볼트입니다. 그거에 걸리면 한 번에 가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고 보면 우리가 이거를 핵발전을 계속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정말 이거는 정신이 있다고 하면 안 돼요. 그걸 해가지고 아무리 무슨 부귀와 영화 누리고 온 세상이 그냥 좋아진다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생명의 터전, 삶의 터전이 모두 다 그냥 불바다 위에다가 바뀌어버리는데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를 만들었고 물이 오염되고 공기가 오염되고 땅이 오염되는데 어디서 살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핵발전소 없는 세상을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보세요. 이거 듣고 봐라. 제가 지금 여기 보면요. 이런 얘기 써놨어요. 보세요. 무슨 일을 하는 거냐면요. 이게요. 핵발전을 하기 전에 핵연료봉입니다. 핵연료봉. 우라늄 235가 4.5% 정도 함유되어 있어요. 나머지 4%라면 96%는 우라늄 238에 235가 4%라면 지금 여기 지금 4% 6이라 했어요. 6% 4% 6%.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순수 우라늄만 있을 때 우라늄 238이나 우라늄 235는 손으로 만져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반감기가 수억 년이나 되기 때문에 이놈들은 우라늄 238은 반감기가 지구나이와 같아요. 45억 년이에요. 그래서 저절로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 지구상에 이렇게 생명들이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초기에는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그때 다 살 수가 없었어요. 초기 지구에는 생명이 없었어요. 방사능의 세계가 커가지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계속 낮아지면서 이제 생명들이 출현을 해서 이제 이렇게 정말 생명이 넘치는 별이 됐는데 그것도 다른 존재가 아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에서 다시 어디로 가고 있냐면 지금 원시 지구를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에요. 달려오고. 무슨 일을 벌이냐? 이거가요, 4년 반을 이제 핵 연료로 쓰는 거예요. 핵발전의 연료로다가 4년 반을 씁니다. 4년 반 쓰면 요 안에 있는 이 우라늄 235 중에서 이제 대부분이 타요. 우라늄 235가 타고 이제 한 1% 정도 남고 나머지는 이제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인공 방사능 물질도 다 여기 채워지는 거예요. 퍼센트로 봤을 때 채워지고 여기에 놀랍게도 92번이 아니라 94번인 더 무거운 플루토늄 239가 만들어져가지고 여기 1%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4년 반 타고 난 폐핵연료봉의 구성 농도비입니다. 그런데요, 손으로 만져도 괜찮던 얘가 핵연료봉을
폐행열병이 됐을 때 어떻게 되냐면 방사능 물질이 방사선의 세기가 얼마로다가 강해지느냐면 1억 배, 1억 배, 10의 8승배, 우리가 뭐 1000배, 10,000배 뭐 그러잖아요. 1000배, 10,000배 엄청나니까 10,000배. 아니 1억 배로다가 위험한 물질을 만들어놔요. 1억 배로. 그래가지고 저 손을 만지기는커녕 근처에 1 내지 2초만 있으면 사람이 바로 사망. 걔가 지금 다 어디 있어요? 핵발전소 안에 빠글빠글 있습니다. 몇 개가? 얼마나 많이? 핵폭탄 한 3만 발, 4만 발짜리가 그냥 가득 얘가 쌓여 있어요. 이렇게 쌓여있던 1억 배로 무섭게 된 이 물질들이 언제 얘들을 잘 정제해가지고 프로토늄 뽑아가지고 폭탄 만들어가지고 핵폭탄 떨어질 때 한 번에 생태계로 그냥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많지가 않습니다. 핵폭탄 실제 떨어뜨릴 확률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럼 두 번째 뭐냐? 바로 후쿠시마 또 체르노빌처럼 핵사고가 일어나는 것이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경우입니다. 현실적으로 생태계가 오염되는 경우라고 하는 것은 핵발전소 폭발 사고에 의한 거다. 그러면 얘들이 어디로 오느냐? 핵발전소 주변 지역 반경 300km를 그대로 덮습니다. 300km. 여러분들이 아까 봤던 300km 안에 색깔 변한 일본이 바로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태계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수십만 년 꺼지지 않는 불씨를 가진 그 물질들이 지표면을 덮게 됩니다. 걸어다녀도 죽고 뭘 먹어도 죽고 금방 안 죽으면 시간 있다가 죽고. 그런데 2세를 낳더니 2세들은 건강한 애가 없고 유전적으로 질환을 가지지 않은 애가 나오지를 않더라. 방사능 세균만 해도 300년의 강을 건너 시간의 강을 건너야 되는데 한 세대에 30년 가기도 바쁘더라. 체르노빌에 어린애들이 지금 애기를 낳는데 그때 30년 지났으니까 애기를 낳았을 거 아니에요. 건강한 애가 안 나오더라. 이것이 인류가 지금 처해 있는 이러한 엄혹한 참혹한 현실입니다. 현실. 교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생명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얘기 지금 이렇게 해서 좀 짚어드렸는데요. 이거가 그 말씀드린 핵연료궁이에요. 핵연료라고 하는 것은 우라늄 235가 4% 정도, 4에서 5% 정도 포함되어 있는 작은 직경이 1cm, 반경이 1cm인 알약처럼 생각하면 되겠죠? 그런 놈들을 400개를 채우면 4m가 되겠죠? 이게 4m입니다. 그렇게 도자기처럼 생긴 그런 놈을 채워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다발로 묶어서 여기다가 넣고 중성자를 때립니다. 최초에 한 번을 때리게 되면 연속적으로 자체에서 한 번 부대일 때마다 하나가 나오는 게 아니라 2개 많으면 3개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점점 더 많이 될 수가 있는데 점점 더 많이 분열이 일어나게 되면 얘가 터지겠죠? 그러니까 감속제라고 하는 걸 집어넣으면서 이걸 갖다가 제어를 해서 조절을 해서 일정한 만큼만 핵분열이 일어나도록 만든 장치가 핵발전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능이 상실이 되게 되면, 제어하는 기능이 상실이 되면 얘가 송두리째 폭발을 벌입니다. 그것이 체르노빌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핵분열 폭주가 일어났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폭발했어요. 일본은 어떻게 되냐?
핵분열이 계속 일어나면 안 되겠구나 해서 핵분열이 일어나는 장치를 그냥 끌 수 있도록 해서 껐어요. 껐는데 핵폭발은 여전히 일어나고 말았어요. 앞에서 말씀드렸었죠. 핵분열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만들어진 핵 방사능 물질들, 인공 방사능 물질들은 계속 자기 붕괴를 일으키면서 에너지를 내보내요. 열을 내보내고 빛을 내보내요. 전체역에서 핵분열 시와 동시에 전체적인 에너지의 100이면 7%가 붕괴열입니다. 그 붕괴열은 이 찬화를 해서 핵분열을 막더라도 붕괴열 7%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돌고 있는 냉각수가 전원이 상실이 되면 냉각수가 돌지 못해요. 어떻게 되겠어요? 증발을 합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이 물 밖으로 나와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녹기 시작을 합니다. 식힐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핵사고가 되는 거고, 그러면 히로시마 원폭에 몇백 발, 몇천 발이 한 번에 하나 터져도 한 도시가 날아가는데 몇백 발을 갖다가 떨어뜨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로 그냥 가겠죠. 간 현장, 그렇게 사고가 난 나라가 체르노빌, 또 후쿠시마다. 얘네들은 가동에서는 안 되는 시설입니다. 일단 불을 붙이면 끌 수가 없습니다. 무모한 걸 넘어서 범죄입니다. 자체가 죄악입니다. 핵발전소를 돌리면서 안전하다고 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이것이 돌면요, 배터리가 예, 쉬었다가요? 네. 조금만 더 보여. 이제 다 했어. 불나오네. 예, 이 가동하면 이게 핵발전소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이 위로다가 여기서 여기에 지금 여기에 지금 고농도 오염수에 이제 이 헬리우드에서 조금씩 나와요. 이제 방사능 그 인공 방사능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기와 기체로 만들어져서 바깥으로 나와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바닷물을 끌어들여갖고 식혀야 돼요. 이걸. 증기를 식혀야 물이 되고, 물이 돼야 또 증기를 만들 수 있으니까. 증기는 아무리 열을 가해도 그냥 증기일 뿐이지 더 힘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물에서 끓여서 증기가 될 때 그 힘을 가지고 터빈을 돌리는 거거든요. 핵발전도 아주 원리는 하얗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증기를 물로 만들려니까 바닷물을 갖다가 초당 70톤씩 끌어들여갖고 이거 식힌단 말이에요. 그런데 배관이라고 하는 거가 그게 늘 조금 느슨해요. 그러니까 핵방사능 물질들이 그 배관을 타고 어디로 가요? 바다로 갑니다. 바다로 가요. 얘네들, 핵발전소를 운영하는 애들은 절대로 안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나가도 기준치야만 나간다고. 바깥으로 나가고 물로도 나가고. 그렇게 해서 핵발전소가 정상적으로 사고나지 않고 가동되고 있는 매 순간에도 핵발전소 인근 주변 지역 30km 반경 내에 있는 살고 있는 주민들은 핵 방사능 물질로부터 피폭을 지금도 당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니까 괜찮다고 우겨대는 핵 산업계는 어차피 범죄 집단 얘기하겠죠. 어쨌든 그 자체가 죄를 짓고 있는 건데, 안전하다고 하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안전하다는 거예요. 30km 바깥에 있는 주민들한테 안전하다는 거예요. 300km 떨어져 있는 섬에서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 지역 주민들은 그걸로 해서 암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고 있는데 그게 무슨 안전한 거예요? 그건 안전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전하니까 돌릴 수 있다고 하는 그 핵발전소를 돌려야 된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기만이고 속입니다. 그것은 허위. 네, 여기까지 봤고요. 이제 조금 쉬었다가 다음 시간 계속 할 거예요. 지금 두 개가 됐었던 거고 안 알고 계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 2012년도
2월 9일 20시 34분 2012년이면은 2012년 후쿠시마 핵사고가 3월 11일에 났고요. 2012년 2월 9일이 인류가 어쩌면 기억해야 되는 날이 됐을 뻔도 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핵사고가 일어나기 직전까지 핵사고가 진행이 됐는데 그것이 어쨌든 수습이 됐다. 막아졌다. 그렇게 무서운 일이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고리 1호기에서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시간에 작업자는 언제나 뭐 열심히 일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전투기 조종사도 하늘하고 바다를 이거를 구분을 못 해가지고 산죽터에 갔다가 이렇게 사고가 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뭐 사람은 불안정한 존재니까 사고가 그렇죠. 그래서 전원을 끈다고 생각했는데 킨다고 생각했는데 끈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핵 반응로에 공급되는 모든 전원이 상실이 됐어요. 핵 반응로에 냉각수가 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을 발견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작업자가 굉장히 침착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그 발전소에는 송전선도 2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 4호가 있고 1호사가 있는데 3, 4호가 이제 전원 상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게 이제 그 1단계 그 방호벽이 이제 틀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건데 즉각적으로 뭐가 도느냐 하면은 비상 디젤 엔진으로 가동하는 비상 발전기가 그것도 2대나 있습니다. 2대. 그게 바로 돌아야 돼요. 돌아서 그래 전원을 복구해놔야 이게 사고가 안 나잖아. 이거 뭐 2중 3중 해놓는데 그런데 2개였는데 하나는 분해해놨어요. 뭐 한다고? 고친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 고장이 난 거예요. 이제 그런 게 겹치다 보면 이제 후쿠시마가 된 거예요. 그런데 10분 만에 그 작업자가 1호사 라인에 연결에 성공을 합니다. 그러면서 비상 상황이 해제된 거예요. 그 작업자가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그야말로 당황해서 그렇게 해서 뭐 보고도 안 하고 뭐 자기가 수습하려고 했다. 벌써 냉각수의 온도는 10도 이상 올라간 상태였어요. 계속 이제 상승하는 상태에 있었고 그래서 그거가 몇 시간 진행되면 바로 후쿠시마로 가는 거죠. 핵발전소요. 지금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몰라요. 뭐 지금 거기서 뭐 냉각수가 새는 걸 갖다가 발견하고도 뭐 이틀 3일 뭐 계속 운전을 하지 않나? 핵연료봉을 떨어뜨리질 않나? 그걸 갖다 집결하고 그냥 건져 올리질 않나? 얘들 하고 있는 거 보면 그 집결고 건져 올린 사람은 살겠어요? 그 앞에 얘기지 1, 2초 지나면 다 사람 죽는다고. 어떻게 봐도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핵발전소를 빨리 꺼야 돼요. 꺼야 돼요. 그것밖에 답이 없어요. 아무리 안 내보낸다면 안 내보낸다고. 지난 10년간 기체 폐기물 방류량 해가지고 여기 쫙 나와 있어요. 모든 발전소 국감 자료로다가 나갔다. 그러니까 안 나간다는 건 맞아요. 이건 액체 폐기물. 그렇게 해서 실제로 아니 그 주변 지역의 주민들의 암 발생률이 다른 지역보다 2배, 3배, 4배 높다고 하는 건 그걸 모르다가 설명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면 당연히 오염된 상황에서 살았으니까 그만큼 더 많이 사망률이 높은 거죠. 보세요. 갑상선암. 그러니까 이게 원인이야 이게 원인.
이렇게 내보내니까 결과적으로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이렇게 갑성 사람이 여성은 3.1배, 남성은 3.3배 더 늘어나요. 5km 안에 사는 사람들. 이게 1911년에 뭐 이때 또 원전에 영향이 없다고 왜 그런 거 있죠? 서울대 빼고 저기 백남기 농민께서 공권역에서 살해된 거잖아요. 공권역에서 사고로다가 그걸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가신 거 다 누가 봐도 사고인데 그거를 뭐라고 얘기해요? 병원에서 진단서 발급할 때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 증명서 사망진단서 뭐로 나왔어요? 예, 병사. 아니 사망에 이르게 된 직접적인 1차적 원인이 뭐냐에 의해서 사고사라고 사인이 그것이 이제 적힌 건데 나중에 모든 장기의 기능이 떨어져갖고 죽게 되면 그러면 병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거짓입니다. 그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연구를 누가 했겠어요? 이 분석하는 연구를 이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의 건강도에 대한 검사 이걸 누가 했겠어요? 어쨌든 돈 받고 했을 거 아니에요. 돈 받은 연구자들이 결과를 이렇게 내버렸어요. 원전 영향 없다. 별 차이 없다.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재분석을 했어요. 같은 의사들이 다른 본인의 의사들이 또 대학원사라든지 이렇게 나왔어요. 이쪽과 이쪽이 어떤 게 더 진실이냐? 이게 진실. 이건 은폐야. 왜? 먹은 만큼 일하는 거죠. 먹은 만큼. 이렇게 핵발전소 주변 지역은 실제로 피폭 지역이 사고 지역입니다. 핵사고 지역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핵사고 지역. 어디가? 핵발전소 주변 30km 지역은 핵사고 지역으로 다 봐야 됩니다. 그렇게 불러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 야, 핵발전소 못 짓겠구나. 똑같은 국민으로서 어떤 국민들은 말이요, 멀리 떨어져서 그냥 건강에 아무 영향 없이 사는데, 어떻게 그 지역에 살다가 그냥 이사도 못 가고, 그렇게 하고 그 주변에 살다 보니,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산 그 국민들이 어떻게 헌법적 권리를 똑같이 누리고 있다고 보겠네. 차별이죠. 이 차별입니다. 핵발전은 기본적으로 극도로 위험하고 불을 한번 붙이면 수십만 년 동안 끌 수 없는 이상한 불 갖다가 물질을 만드는 무서운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리게 되면 단 1분도 핵발전소를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핵발전소는 당연히 꺼야 된다고 누구나 다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핵발전소를 짓고 돌리고 하는 핵산업계는 정부 당국자는 입만 열면 안전하다고 하는 얘기를 구두선처럼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안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실제 상황인데 이게 어떻게 안전한 겁니까? 이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오로지 가지고 있는 것은 자기 집밖에 우리가 없잖아요. 자기 재산이라고 하는 게 자기 집 한 칸인데 그 집이 방산 오염 지역인 핵발전소 주변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 집이 누가 사러 오겠냐 이거예요. 이틀 살더라지. 그러면 재산 가치가 뭐가 돼요? 제로 됩니다. 그러면 이사할 능력이 없죠. 그러면 누가 이사시켜줘야 돼요? 국가가 시켜줘야죠. 피해를 입혔으니까 피해 당사자인 국가가 해줘야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거가 국가가 해야 되는 일인데 안 해준다. 그건 국가 아니죠. 우리나라 이사시켜주고 있냐고요? 안 해주고 있어요. 안 해주고 있어요. 국가에 해야 될 일을 안 해먹어요. 그거가 우리나라 국가가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요 무슨 짓을 하느냐면요 그 폐핵연료 보험 자체가 금속 보이기 때문에 그 안에 일단은 갇혀져 있어요. 그 무서운 핵물질들이
기체로 되든 액체로 되든 이놈들이 갇혀져 있는데 그걸 자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기어나올 거 아니에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거죠. 자르지 않으면 플루토늄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플루토늄을 꺼내야 핵무기를 만듭니다.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플루토늄을 얻기 위해서 자릅니다. 주변 지역은 어떻게 될까요? 초토화 됩니다. 생태계는 완전히 정말 다 그럴 겁니다. 제철이 공장 하루에 나오는 방사능물질의 양이 핵발전소 1년 나오는 양과 같다. 그 주변 지역에 그래도 사람이 살고 있어요. 이게 무슨 세상인 거예요? 그것이 진실이 드러나면 그게 어떻게 가동되겠어요? 그거를 알면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그거를 허용하겠냐 이거예요. 자기 자식들이 다 죽어가는 걸 보면서 어떻게 보상금 몇 푼 준다고 그거 받으면서 나는 공짜 돈 되겠으니까 좋다 이러겠냐 이거예요. 이걸 자른다는 거예요. 잘라서 전기 용융을 시켜가지고 여기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하겠다. 그래서 핵무기를 만들었어요. 지금 한국이 다 그렇게 만들고 북한에서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우리나라도 재처리를 하겠답니다. 왜? 핵무기 만들려고? 안 돼요. 핵무기 만드는 거는 아이가 불을 똑바로 두고 있고 미국이 보기 때문에 못해요. 그러니까 옆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뭐 이상한 얘기를 해가지고 뭐 혼합된 형태의 무슨 플루토늄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고속론지 뭘 가지고 돌리면 플루토늄을 또 만들 수 있다는 그 사이클이 완성된 핵발전소를 만들 수 있다 하는데 고속 소듐 고속로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지금 우리나라가 얘기하는 재처리에서 만든 최종 상품입니다. 최종 결과물인 혼합형 플루토늄 핵연료는 쓸 곳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을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들여서 주변을 다 초토화시켜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 연료라고 하는 것은 아무짝에도 쓸 수 없어요. 그러면 그거를 태우려면 뭐가 필요하냐? 소듐, 소듐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데 그게 뭐냐? 소듐이 나트륨입니다. 나트륨이 온도가 올라오면 액체가 돼요. 그걸 돌리면 식혀진다 이거예요. 물로 식히려고 하니까 물로는 식을 정도로다가 이게 적당히 뜨거운 게 아니야. 얼마나 뜨거우면 물 갖고 못 식히겠어요. 그러니까 나트륨을 가지고 돌려가면서 식히겠다고 하는 거가 고속 소듐입니다. 미국이 실패했어요. 하다가 손들었어요. 프랑스 손들고 독일 손들었어요. 그 다음에 맨 끝에 200조 원 어마어마한 돈을 들이고 20년 동안 붙들고 있다가 일본이 손을 작년에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그거 하겠다고 해서 연구비 이번 예산에 얼마 책정했겠어요? 1,000억을 책정했습니다. 앞으로 그거에다가 한 200조 원나 들어가면서 돈잔치하고 싶을 거예요. 거기에 핵산업계 사람들 그걸 막아야 될까요? 안 막아야 될까요? 그렇게 미처 이런 강의 중에 그런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지만 정말 이성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합리성 정도가 아니라 이건 제정신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단지 자기가 하는 연구, 자기가 하는 거에 돈의 규모가 키워지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이 악마의 뭐라고 하더라도 걔네들은 같이 다 하는 거예요. 국민들의 혈세를 갖다가 국민들의 생명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대전의 인구 150만이 살고 있는 대도시 한가운데서 이걸 잘라서 재처리 실험을 하겠다는 이놈들이 제정신이야 이게. 지금 대전은 우리나라 전체 지역 중에서 폐핵 연료공이 폐핵 폐기물이 두 번째로 많이 저장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발전소에 있는 걸 다 끌어다가 놓고서는 뭐 하려는 거예요? 핵무기 만들려고 갖다 놔둔 거겠죠. 그래서 설명이 되겠어요? 그걸 왜 갖다 놔요? 핵무기 미국 눈 뜨고 있는 한 못 만듭니다. 그렇게 되도 않는 일을 핵무기만 만들면 무슨 애국자가 뭐 나라가 되는 것처럼 강대국
하느님 보시기에 가장 위험한 그러한 폭탄을 만드는 거가 보시기에 그게 잘하는 거에도 못하는 거 당연히 그건 해서는 안 되는 거지. 그 자체가 죄악입니다. 자기네들의 이권만 늘리기 위해서 하는 거지. 다른 거 하는 이게 제철입니다. 제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지도입니다. 여기가 월성입니다. 월성은 핫발전소에서 잘못됐다. 이 색깔이 변해있는 이거가 반경 300km입니다. 반경 300km. 우리나라 빠진 데 있어요?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일? 잘못이 안 됐다. 지금 여기 현재 사고가 있는 지역이에요. 요거 이렇게 30km. 요 30km 지역에 지금 사람이 얼마나 340만 명이 살고 있어요. 야, 합하면 한 400만 살고. 아니, 어떻게 저기에서 핫발전소를 그 수십만 년 타지 않는 불을 붙이고 있냐, 계속 떼고 있냐, 이거를. 아니, 이거를 갖다가 이게 경제 발전을 한다고 헛소리 하면서 이게 되냐, 이게. 그래서 지금 여기 6개, 여기 7개, 6개 있다가, 여기 6개, 7개, 6개, 울진 6개, 영광 6개, 25개 있어요. 히로시마, 후쿠시마 핵사고 났을 때 우리나라 23개였어요. 몇 개가 늘었어요? 2개가 늘었습니다. 그 몇 년 새에 월성이 하나 늘었고요. 신월성 2호, 신골이 3호기, 상호분전에 들어갔어요. 25개. 후쿠시마 핵사고 나는 걸 보고도 그렇게 한 나라가 통째로 그냥 날아가는 걸 보면서도 계속 지어온 정말 역주행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 정권이 지금 막을 내린 거죠. 아직 그 정권이 있는 거예요. 걔네들은 지금도 여기에 지금 계속 핫발전소 지금 2개, 지금 3개 짓고 있어요. 3개. 요 고래. 그 다음에 여기 울진에다가 지금 또 2개 짓고 있고요. 2개 짓고 있고. 그 다음에 2개 계획하고 있고. 여기 또 영광에다가, 영덕에다 2개 계획하고. 지금 현재 25개인데, 지금과 같은 정권이 계속 잡고 가면 10년 안에 42개 만듭니다. 42개. 어떻게 돼요? 42개 만들기도 계획서를 냈어요. 에너지 기본계획이라고 해서. 이거 뭐 하려고 그러느냐? 제가 물어봤어요. 공청회에 가가지고. 너희들 진짜 뭐 하려고 그러냐? 그렇게 많이 만들어. 너희들이 저기 만들려고 하는 거냐? 우리나라를 꼭 핵사고 나는 때까지 한번 계속 가보겠다는 거냐? 그 하여튼, 생각나는 대로 답변을 해요. 그렇게 거꾸로 간 권력은 국민을 위한 권력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뒷주머니건 아니고. 어쨌든 자기들의 이권에만 충실했던 거예요. 핵산업계의 이권에만 충실했던 거예요. 핵발전소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누가 지은지 아세요? 현대, 삼성, LG, 두산그룹에서 모든 반도, 터빈, 발전설들은 다 두산중공업이 독점합니다. 독점 공급해. 1년에 한 기 정도 질 수 있는 건설 능력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발전소를 계속 짓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위해서. 국민은 위험하거나 말거나. 지금 이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있는 삼척에 여기 있는데 삼척에도 짓겠다고. 그래서 이게 짓는 거는 지금 뭐 시간이 이제 다 됐는데요.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맞지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요 전기 문제는 이미 다 해결됐어요. 전기 문제는 전기 뭐 갖고 만든다냐면요 태양광 풍력 갖고 만들면 돼요. 진짜 전 세계 태양광 전 세계 핵발전소 그 용량 자체가 382기가와트밖에 안 돼요. 382개 핵발전소 100만 킬로짜리 돌아가는데 풍력만 해가지고 2015년 말에 433기가와트 했다니까요. 51개 핵발전소만큼 더 많아요. 지금 풍력만 해도
지금 태양광이 이 상승 속도가 발전 속도가 더 빨라요. 풍력보다. 1년에 60기가 흑발전소 60개를 전 세계적으로 지어가고 있어요. 지금 60개. 지금 300개가 넘었어요. 조만간 2050년이 되면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모든 나라가 다 태양광 풍력에서 전기를 끌어쓰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가장 값싸게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에요. 도대체 원료비가 재료비가 안 드는데 어떤 사람이 그걸 당하겠어요? 가스대 갖고 되겠어요? 뭐 흑발전 갖고 되겠어요? 뭐 갖고 되겠어요? 그거는 당할 수가 없어요. 재료비가 제로인데 국산이고 뭐 서울이도. 그래서 뭐냐? 예, 태양에서부터 원래 모든 에너지를 받고 태양 에너지가 보세요 지금 발전 설비가 이거는 기존에 그 뭐 비재생 다시 말해서 뭐 석탄이고 원자력이고 이런 놈이 42%밖에 지금 안 만들어요. 산업 설비가 재생에너지가 리노블이 58% 역전됐어요. 세상에 이렇게 가고 있는 우리나라만 안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꺾고 가고 있어요. 아주 꾸준히 지금 태양광 가격도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계속이요. 이렇게 풍력도 우리나라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여기가 지금 광주죠. 광주 제일 빨라. 광주가 정말 태양의 도시예요. 어제도 와서 말씀드렸지만 태양광 산업을 주력 산업으로 우리나라가 육성하는 순간 광주는 태양 산업의 메카가 될 겁니다. 기반시설이 제일 많아요. 태양광 관련 업체가 제일 많은 데가 광주예요. 광주는 이제 그러한 정권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만 놓기만 하면 되도 않는 햇발소를 계속 짓겠다는 사람들 찍어주지 말고 만들어 놓으면 태양광으로 우리나라 모든 전기관수가 안전한 나라 생활할 수 있어요. 예, 보세요. 100% 재생 에너지 2040년이면 이게 지금 환경운동에서 된 건데요. 이것도 느슨한 거예요. 여기까지 가려면 뭐 완전 2042년 제로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 그림이 이게 녹색이 이만큼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재생에너지로 태양광 풍력 이만큼 채우는 이거 세우는데 이거 돈 누가 벌어요? 우리가 벌어요. 각 가정에서 지붕에다 올리는 것만큼 여기에 우리가 조금씩 기여해가지고 500만 가구가 1kg씩만 해더라도 500만 킬로와트예요. 핫발전소 5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나라 핫발전소 25개인데요. 3kg씩 하면 얼마요? 15개. 1000만 가구면 25kg, 2.5kg씩만 해도 우리나라 다 커버되겠죠.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안도 있고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뭘 갖추고 있는가? 우리는 생명을 선택해야 되는데 사회교리를 통해서 지금 그 교회가 가르침을 내놨어요.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가 없다. 핵과 같이 가면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려면 핵발전에서 벗어나야 된다. 핵무기에서 벗어나야 된다. 공동선을 깨트린다. 재활이라는 것을 사용권 이것을 핵발전소, 핵산업에 의해서 지배되는 사회에서는 이게 규제가 된다. 이거가 실현이 될 수 없다. 약자를 우선적으로 선택을 하는 거가 교회의 정신. 이게 다 교회 정신입니다. 교회 정신인데 교회 정신이 지켜줄 수가 없다. 이 핵선. 노동자들 가서 또 하고 가장 그 소외되는 지역에 탑발소도 지어놓고 지역 주민들은 다 암에 걸려가지고 다 신음하는데 무슨 약자에 대한 우선적 배려가 뭐가 어떻게 실현되겠어? 보조성은 상급기관이 학관의 일을 갖다 해서 안 된다. 그러니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보조성입니다. 예, 태양광 보조성, 핵을 보조하는 게 책임 있는 참여를 하고 연대를 해서 우리가 어떠한 사회의 이 인간 존엄 공동선을 이끌어내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인데
그 모든 이러한 교회의 사회의 교리가 핵과 같이 갈 때는 실현될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하느님의 창조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부정된다. 핵은. 그래서 교회는 핵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회상의 근본 가치인 진리와 자유와 정의와 정치적 사랑, 사회 정치적 사랑의 구현을 위해서도 여전히 핵 없는 세상으로 가야 된다. 이것이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는 맨 끝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바란다. 교회가 핵 없는 세상을 위해서 나서야 된다. 이번에 100만 탈핵을 선언하고 자가핵발전소 100만인 서명운동 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에서 나서서 또 교우들이, 신자들이, 사제가, 수도자가 나서서 실제로 에너지 실천운동을 하고 또 이런 탈핵 활동을 나서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에너지 정책을 바꿔라. 핵발전소 이제 폐기하고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해라. 기업은 효율화통하고 어쨌든 전기를 절약할 수 있는 기업 시스템을 만들어라. 언론은 제대로 좀 보도해라. 신재생에너지 잘 키우게 되면 핵발전 세상 온다고 쓰는 언론이 없냐. 다 대기업한테 돈 받아서 광고비 받은 것만큼 충실하게 써주느라고 맨날 핵발전소는 안전하다고 쓰고 있지 않나요? 제대로 해라. 시민들이 이제 우리가 자기 성찰과 결단을 통해서 핵발전소 꺼나가는 탈핵에 나서야 될 때다. 이렇게 교회는 바라고 있습니다. 핵기술과 교회의 가르침. 교회는 여러 각도로 핵발전소가 얼마나 위험한 것이고 또 하느님 창조 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며 구원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바라고 있습니다. 핵발전소 세상을 위해서 우리 교우들이, 신자들이, 또 사제, 수도자가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서야 될 거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움직여서 세상을 바꾸지 못하면, 바꾸지 않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미래가. 우리 후손들은 태어나보지도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활동을 하면 됩니까? 어떻게 실천해야 됩니까?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서 전등 끄고 이렇게 복잡한 거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나라인 하느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모아서 나갑시다. 그렇게 해서 탈핵 대통령 뽑아서 시간이 좀 되긴 했는데요. 예. 우리는 지금 탈핵 정책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고 예. 다른 나라에서는 가고 있는데 예. 세계의 추세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탈핵으로 가고 있지 않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짓고 있는 나라가 중국 정도예요. 중국 정도. 그 다음에 대만 탈핵 선언했습니다. 일본은 지금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유럽에 있는 어떠한 나라도 지금 탈핵으로 안 가는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 1979년도에 스레말 핵사고가 났는데요. 그게 벌써 몇 년 전이에요? 38년. 48년? 38년. 그러다가 그때 공사 중인 건 마무리했어요. 그리고는 명확하게도 하나도 안 졌어요. 아, 이거는 지을 물건이 아니구나. 그리고는 안 졌어요. 그래, 다 이제 오래된 것밖에 없어. 어쩜 다 꺼내. 그런데 그 경제적으로다가 이제 어떠냐. 그러니까 지금은 짓고 싶어도 경제성이 안 맞아요. 이제 설비에 대한 안전도가 자꾸 높이고 규제가 강화되니까 다른 발전 시설에 비해서 단가를 맞출 방법이 없어요.
비싸서 거긴 다 민간 기업들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지 타산이 안 맞아서 못하는 거예요. 하고 왜 하느냐? 세금을 다 믿고주니까. 당시 그냥 치죠. 대기업은 흑발선수 지어서 좋고, 또 한전은 그거 뭐 팔아보고 좋고, 그리고 국민들은 극도의 위험 속에 노출되고 30km 반경에 있는 주민들, 5살 반손 있는 주민들은 100% 5살부터 뭐 90살 노인까지 다 글쎄 소변에서 삼중수소, 방사능 삼중수소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100% 나오는데 나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살맛이 나겠어요? 내가 왜 있다는 거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엑스레이를 24시간 찍고 있는 거예요. 이상 못 가요. 돈이 없어서. 국가에서 안 시켜줘. 지금 900일째 2년 반 넘게 이렇게 시위하고 있는데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렇게 모질었던 정권이 이제 막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국민을 그렇게 피눈물 나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정권은 어떻게 돼 있어 보면 답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고요. 2050년이면 모든 에너지는 지금 다 재생에너지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유럽 저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독일은 450만 가구가 그걸로 돈을 벌어요. 450만 가구가. 재생에너지 그 지붕에다가 판넬 올리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매달 월급 받아가면서, 햇빛 월급 받아가면서 배부르게 잘 살고 있어요. 그 국가가 그렇게 하면 돼요. 우리나라도 이제 다 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이제 제도 바꿔가지고 잘 되는 제도를 이명박 정부 때 그거를 폐기시켰거든요. 그 제도 다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발전 차익 지원 제도. 그 부활하면 바로 여러분들도 옥상에다가 올리면 돈 벌게 돼요. 조금 올리면 조금 벌고. 한 달에 뭐 10만 원 벌어도 버는 거잖아요. 20만 원 벌어도 버는 거. 20만 원 매달 들어오면 국민연금 뭐 해서 뭐 몇십만 원을 몸을 매는 세상인데, 그래서 한 50만 원, 60만 원 나오면 그거 가지고 쓰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수가 살아나고, 그러면 중소기업 일자리가 수십만 개가 생긴다니까요. 청년 일자리 다 해소되고. 그렇게 멀쩡하게 국가의 경제도 살릴 수 있는 길이 있었음에도 이번 정권은 그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왜? 그걸 하게 되면 뭘 못 지니까? 핵발전을 못 지니까. 이런 부도덕하고 정말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려워지는 거죠. 이제 국민들이 전체를 보고 깨달아서 이제는 잘 보고 해야 돼요. 잘 보고. 잘 찍어줘. 예, 또 다른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예. 두 가지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 하나는 그 제철이 해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 연구자들 그 위험성을 모르고 있냐, 그게 예. 궁금하고요. 예. 핵발전소 주변에 예. 그게 방사능이 이렇게 나온다면 그걸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는 기계 같은 게 없나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핵 재처리 시설에 대해서 그 위험한 거에 대해서 당연히 연구자들이나 거기에 관계자들은 다 전문가니까 더 잘 알죠. 그런데 그 위험하다고 하는 것을 외부로 알리게 되면 자기네들이 1000억에 해당되는 연구비 수준을 못하죠. 국가 예산을 받아낼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건 감춥니다. 은폐하고요. 장밋빛 그 청사진을 내보내는 거가 다른 나라는 다 실패했어도 우리는 우수하니까, 우리 기술이 자기가 똑똑하니까 고속 소득노를 만들어가지고 아주 꿈의 그 흑발전소를 만들어서 잘 살 수 있다. 이거 이제 자기 기만이고 국민 기만이죠. 그래서 내용을 알고 있어요. 위험하다는 거.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죠? 핵발전소 주변에 주변적인 그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방사능 그 수치를 그 법적으로 이제 실시간으로 내보내게 돼 있어요. 방사능 그 현재의 공간 선량을 계속 실시간으로 그
그 전광판을 통해서 지금 계속 공시하고 있는데 그거가 데이터가 안 돼요. 그건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왜 그러면 그렇게 암이 발생하느냐 하게 되면요. 내부 피폭이라고 하는데 음식으로 먹어서 그래요. 음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해초류가 있으면 해초류 그냥 봤다가 바로 이제 반찬해갖고 드시잖아요. 근데 해초류는 가만히 움직이질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그냥 나오는 그대로 다 축적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축적된 걸 사람이 먹으니까 그거에 의해서 갑상선암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에서 오고 있는 거고 호흡에서 올 정도로다가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못 살죠. 다 그냥 벌써 이제 뭔가 했겠죠. 근데 장기간에 걸쳐서 쭉 축적된 거에 의해서 그렇게 이제 높은 암 발생이 되고 있는 건데 이게 그 원인 규명이 잘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갑상선 암에 대해서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어요. 이거는 흑발전소가 원인이다. 국힘도 아까 순서에서 그래서 그걸 이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상태에 대한 환경에 대한 그러한 그 오염에 대한 평가를 하는 가장 정확한 척도 지표 중에 하나가 결국은 생명체 지표예요. 생태 지표. 사람이 하나의 지표가 되는 거죠. 높은 암 발생률, 그거보다 더 확실한 환경 오염됐다고 하는 증거는 없는 거죠.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하는 뭐 기준치 이하라서 안전하다고 하는 것은 그건 걔네들이 하고 싶은 소리지 그건 도움이 그건 지표가 안 됩니다. 말씀하시죠. 교수님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생겼거든요. 예.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때 예. 그 자원외교 하면서 예. 그 핵 발전소를 그 아랍 쪽 리비아인가? 네. 아랍에미리트인가요? 거기에 100기인지 100존 징구를 아무튼 그 정도 굉장히 많은 핵 발전소를 짓는다고. 예. 원자력 발전소를. 예. 그래서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 그걸로 이제 끝난 건지 예. 궁금해서 한번 생각이 예. 나서 여쭤. 예. 아랍에미리트의 사기일 거예요. 아마 그쪽은 뭐 얘기를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제가 기억하기에는 사기로다가 4개 사기를 수출한 걸로다가 기억을 하는데 사기 4개를 수출했어요. 완공해서 돌아갑니다. 지금 운영에 들어갔어요. 근데 운영자가 운영까지도 우리가 맡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더 우리나라 전체 핵 발전소의 위험도를 가중시키고 있어요. 거기에 나간 기술자들은, 운영자들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300명이 나가 있어요. 우리나라 한 10,000명 정도가 핵발전소에 근무하는데 엘리트들이 300명 나간 그 빈자리가 지금 비어있어요. 국내 발전소는 그만큼 취약해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베테랑들이 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내 국내 핵발전소는 더 그 안전으로부터 그 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다. 저는 그 월성 핵발전소에서 12년간 울진 핵발전소 12년을 근무하고 지금 다른 수력 발전소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현재 한수원 직원이 과학원에서 저한테 해주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더 놀랐는데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를 전하는 건 별로 도움은 안 되겠지만 어쨌든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자기도 사고 날까봐 겁이 난다. 그러니까 여보 혹시 그런 생각이 나더라도 나한테 왜 그 얘기를 해주냐. 응? 그냥 혼자만 하고 있지. 우리도 그냥 무서운 땅이다. 이유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제는 핵발전소를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치적으로 이제 국가의 에너지 정책이 지금 바뀔 수 있는 지금 시기에 왔어요. 탄핵운동 아무리 열심히 하면 뭐예요. 핵발전소 사고가 나면요. 그다음부터는 운동할 필요 없어요. 잘 살 필요도 없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미 이 세상이 망고졌는데 뭐 어떡하겠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 않도록. 탈핵운동은 골든타임이 헥사곤 하기 전이다. 지금 그러면 원자로 탈핵해가지고 원자로 지금 스톱하잖아요. 그럼 거기 스톱을 하면 그 유해 물질이 나오진 않나요? 스톱을 해서 그거랑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핵 사고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요. 핵발전소가 돌아가고 있을 때는 핵분열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이제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죠.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세요. 도와주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나라가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아니 지금 다 탈핵하겠다는 후보 둘이서 양당 체제를 이루고 있는데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이제 지르코늄하고 수증기하고 결합하면서 수소를 만들면서 수소 폭발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돈을 날려버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가동하고 있는 핵발전소에서만 폭발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고는 가동하는 핵발전소에서만 일어날 수 있어요. 뭐냐면 일단 핵발전소를 정지시키고 나면 이제 꺾고 나면 일단 핵 폭주에 의해서 핵분열이 폭주가 돼가지고 터지는 일은 물론 없고 또 냉각 시스템 자체가 이제 냉각 수조에 이제 담궈놓게 되는데 냉각 수조는 그거가 이제 단순한 구조이기 때문에 그거가 고장 나거나 그럴 일은 없겠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폐기물을 저장하고 있는 저장소만 잘 관리하게 되면 또 그때는 이렇게 도움을 씌워져 있는 게 아니니까 폭발이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수십만 년 동안 꺼지지 않는 그 물질들, 핵 폐기물들, 인공 방사능 물질들은 폐 핵연료복 속에 그냥 고스란히 다 들어있죠. 그거 어떻게 할 거냐? 폭발은 안 하지만 걔네들은 일단은 찬물 속에다 집어넣고 이제 뒤에다 보고 있어야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할 건가 하는 건 그거는 조금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답을 좀 찾아낼 수 있는 시간을 좀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저렇게 터지게 되는 전기가 스톱되잖아요. 예. 지금 전기로 하잖아요. 예. 네, 만약에 전기가 스톱된다. 예. 그래서 자연 저런 그런 거 대체할 그런 게 있긴 하겠죠. 어떤 거예요? 이제 옛날에 발전을 이제 가동을 하는데 예. 전기가 계속 공급이 되잖아요. 예. 전기로 하겠잖아요. 예. 그런데 자력 전기도 있겠죠. 태양광. 예. 그러니까 전기 공급이 안 되면 그런 이제 그 냉각 수조에 네. 냉각 수조에 전기가 공급하는 방법은 여러 이제 그 다중 시스템을 이제 가지고 있어요. 이제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거가 이렇게 단순한 구조물이 유지가 되는 건 그런 그렇게 큰 위험 요소는 아니고 그런 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돔 속에 집어넣고 이 전원 상실이 일어나가지고 폭발이 일어나는 그렇게 해서 그냥 그런 거는 대규모 이제 핵사고는 일단은 배제시킨 상태에서 관리할 수 있다. 예, 또 다른 궁금하신 게 있으면. 예. 호스피스 병동은 주로 암병동이죠. 예. 말기 환자들만 오는 곳인데. 예. 5년 전, 10년 전에 오시는 그 나이대가 점점 젊어지는 거 있어요. 예. 5년 전보다 한 5살 정도 더 그래요. 5년 지난 또 지금은 50대, 60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한 24, 5명 암 환자를 보고 있는데 그 중에 60%가 50대, 60대예요. 지금 우리 젊은 사람들이 지금 60대 하면 굉장히 젊잖아요. 네. 근데
그 암 발견되면서 말기암으로 그렇게 된 사람들이 점점 나이가 뭐 가끔씩 뭐 40대도 나타나는데요. 지금 50, 60대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7, 80대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5년 전, 10년 전보다 적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물론 건강검진을 하면서 많은 방사선을 받으면서 그 지나친 검사를 하고 건강검진을 막 하기 때문에 그 방사선 노출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뭐 환경적인 문제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공기 중이나 아니면 자연이나 좀 음식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방사선 그 물질을 우리가 섭취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점점 그 젊었을 때부터 이 축적이 돼서 빠른 시간 내에 점점 나이가 줄어든다. 그걸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봤을 때 굉장히 섬찟한 그런 그 생각이 좀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그 방사선에 너무 많은 노출이 돼서 지금 우리가 직접 이것을 보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조금 아주 두려운 생각이 막 들고요. 막 그럽니다. 저 환경이 참 이제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참 거저 주신 거죠. 맑은 공기, 또 깨끗한 물, 또 깨끗한 바다, 그 다음에 모든 이런 먹거리들. 근데 요즘에 초미세먼지 얘기하잖아요. 결국은 그 자연에 반하는 그러한 그 어떤 시설들을 너무 많이 지금 이제 참 그러니까 자연 정화 능력이 있는데 그걸 넘는 거로다가 이제 핵발전소 그 뭐 대표적인 거고 아니면 그리고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도 이게 감당이 안 되는 놈이에요. 그리고 요즘 너무 규모가 커요. 핵발전소 하나랑 똑같은 용량을 갖다가 하려고 하면 하루에 몇천 톤씩 떼야 되나요? 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쎄 그 주변이 감당이 안 돼요. 그냥 먼지가 그런데 하여튼 그 속이는 거에는 아주 유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즘은 그래도 어쨌든 중국 기술은 다행이죠. 중국 가서 다 떠넘기고 중국에서 황사가 와가지고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와가지고 아니 KBS 듣고 있으면 얘네들이 지금 정신 70%가 국내산이에요. 우리나라 화력발전소가 지금 50몇 킬로 돌아가고 있어요. 서해안에 밀집돼 있습니다. 그게 다 어떻게 해보겠어요? 그 서해안 그 수도권을 갖다가 그거로다가 그냥 완전히 감싸놨는데 그 얘기는 안 해. 그러면 중국발 미세먼지 매일 나쁜 수준 나오고 얼마나 지금 한계에 왔어요. 오죽하면 이번에 대선 이슈의 핵심 이슈가 미세먼지 찾겠다는 거예요. 시대에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것을 개선하겠다고 하는 국가 지도자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면 나라로 봐서는 국민으로 봐서는 참 하나의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아이들도 주님께서 그냥 한 번도 안 입는 옷을 갖다가 사놨다 생각하면 나는 이제 이렇게 살 줄 알아야지 하고 좀 줄이고 아니 사가지고 자주 입으면 좋죠. 그러니까 그 물질을 많이 만들면요 자연은 훼손되게 돼 있어요.